문해학습자 여러분과 문해교사 여러분의 반짝반짝 빛나는 날을 응원합니다. 문해교육이 빛나는 날에 진행을 맡은 김성일입니다. 저희 오늘은요, 한글 수업할 때 또 많은 고민거리 중에 하나인 바로 요것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거든요. 뭘까요? 맞춤법. 오늘은 맞춤법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함께 이야기 나누실 우리 실제로 문해교사로 활동하고 계신 선생님들 모셔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진 선생님부터 한번 간단하게 선생님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문해교사 25년차 서화진입니다. 안녕하세요. 푸른 어머니 학교에서 야간 평생교육반 담임을 맡고 있는 김대현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푸른 어머니 학교에서 문해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상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또 문해교사 선생님 두 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여기 선생님들과 함께 사연을 읽으면서 저희 얘기 한번 나눠볼 거고요. 그리고 영상 보시는 선생님들께서도 마치 나의 후배 교사 또는 동료 교사가 고민 상담했다고 생각하시고 본인들만의 노하우나 방법들 있으면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저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앞으로 사연이 한 통 도착했거든요. 문해교사 활동하신 지 5개월 되신 분인데요. 맞춤법 수업할 때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대요. 저희 사연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개월 차 선생님의 그 파릇파릇한 느낌 알죠? 자, 네, 살려서 느낌 한번 아니까. 사연 읽어주세요. 자, 네.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문해교육 활동을 시작한 지 5개월째로 최근 초급반 담임 선생님이 되었습니다. 파릇파릇하네요. 좋습니다. 네, 수업 때마다 우리 학습자분들이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잘 쓰실 수 있도록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한 글자도. 학습자분들, 오늘은 구개음화를 배워볼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구, 개, 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어. 학습자분이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65세에서 66세로 넘어가시는 지금 생일을 맞으신 학습자. 어머니. 좋아요. 이거는 여는 법칙이랑 같이 배우면 좋은 개념인데 아이고, 선생님 이런 거 나 몰라. 이거 나 모르겠어. 조금 어려워하시긴 했지만 문법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앞으로 틀리지 않고 글을 쓰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학습자분들이 정확히 알고 계시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개념 수업 다음에는 꼭 받아쓰기를 했습니다. 아이고, 엄격한 선생님이시네. 네. 자, 받아쓰기 틀린 거 없는지 좀 볼게요. 이거 안 보여주고 싶은데 창피야. 어머, 많이 틀리셨네. 찍찍. 엄격해. 자, 어머니, 여기 빨간 X 표시는 틀린 글자예요. 이거는 절대 까먹으시면 안 돼요. 틀린 게 부끄러우셨는지 그 어머니께선 얼굴이 벌개지시더니 공책을 후다닥 덮으셨어요. 아이고, 창피해. 보지 마. 아이고. 후다닥 덮는 연기하신 겁니까 지금 선생님? 후다닥 딱 했습니다. 저는 그 뒤로도 문법 수업을 하고 받아쓰기로 학습자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지 아주 꼼꼼히 확인했어요. 그런데 약 한 달쯤 지났을까? 슬슬 출석하시는 학습자 수가 줄더니 지금은 밤도 남지 않게 되었어요. 어쩐지 저를 불편해하시는 기색도 좀 보이시고. 불편할 만하네. 예상된 결과네 이거. 제가 정말 수업 준비를 열심히 하는데 너무 속상하고 제가 뭘 잘못한 건지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문빛날, 저 좀 도와주세요. 5개월 차 의욕이 넘치는 우리 문해 선생님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우리 패널 선생님들도 그렇고 아마 영상 보신 선생님들도 막 지금 공감도 되셨다가 또는 저거는 좀 아쉽다 뭐 또는 이건 이렇게 하면 좋은데 라는 마음들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 같이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거 사연을 듣다 보니까 네. 비슷한 사례가 좀 떠올랐어요. 제가 아는 선생님도 개념을 정립해서 알려드려야 된다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셔서 개념 정립이. 네. 그래서 항상 실제 수업하기 전에 뭐 구개음화 그리고 사이시옷 이런 개념들을 먼저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나가면서 어떻게 설명해 주시는가 살짝 봤는데 이렇게 뭐 구개음화 사이시옷 이거 이렇게 엄청 따라 읽게 한번 감이 안 오고 어떻게 하는지 한번.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구개음화 사이시옷 이렇게 어머님들이 그 단어가 무슨 말인지는 모르고 일단 구개음화라는 단어만 이렇게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이시옷 말은 하시는데 뜻은 잘 모르신다는 거죠? 네네, 정작 뜻은 잘 모르시고 그냥 사이시옷 뭐 이렇게만 받아가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 이런 문법적으로 접근하면 사실 좀 약간 어렵잖아요.
그 학습자분들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 어떻게 보면 좀 수업하는 선생님들도 어려워서 약간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아까 제가 연기하면서 음. 학습자 입장도 한번 들어봤잖아요. 근데 진짜 막 국외음화가 어떻고 사이시옷이 어떻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학습자 입장이 됐는지 아 이거 하기 싫다 막 이렇게 막 놓아버리고 싶더라고요. 선생님 국외음악 뭔지 아시나요? 근데 또 지금 사연 보내주신 분은 수업할 때 이 맞춤법, 이 문법 이거를 조금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수업하는 것 같아요. 물론 중요하겠죠, 공부하는 학습자분들한테. 근데 어떻게 이런 문해 교육할 때 이 맞춤법을 좀 강조하는 게 어떤지 여기에 대한 생각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맞춤법을 학습자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강조하는 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그 얘기를 좀 해주시겠어요? 저는 지금 중학반 과정을 맡고 있거든요. 아무래도 중학반 과정으로 올라가게 되면 좀 더 자유로운 글쓰기를 좀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습자분들이 이 맞춤법에 너무 틀리지 않으려고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이 글 쓰고 이어가시는데 너무 어려움을 겪으시는 것 같아요. 맞게 쓰려고 하다 보니 네. 오히려 글을 쓰는 게 중요한데 그 맞춤법에 너무 걱정을 하시고 틀리지 않을까 신경을 쓰시다 보니까 아는 글자만 쓰고 맞아요. 그러실 수도 있겠네요. 사실 그 중학과정뿐만 아니라 성인 학습자 모두에게 해당될 텐데요. 보통 교육을 받은 성인이 알고 있는 단어들이 한 5만 개 정도 된다고 해요. 저희 한 5만 개 알고 있는. 네. 성인 문해 학습자의 경우에는 어떨까요? 저희가 5만 개면 그래도 2만 5천 개? 3만 개? 예측을 해보면 훨씬 적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성인이기 때문에 아동보다 훨씬 많은 풍부한 경험과 또 그에 따른 단어들을 알고 계신다는 장점이 있어요. 듣고 말하기가 오랫동안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실제로 문법이나 맞춤법도 자연스럽게 익혀왔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문해학습자들이 훨씬 많은 경험을 하고 있고 또 그만큼의 단어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을 잘 표현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표현에 좀 더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네. 거겠네요. 그러면 네네. 문해학습자들의 글과 시가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건 그 간결함과 진솔한 표현 때문이죠. 네, 맞습니다. 그 진솔함이 되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함께 수업했던 어머님들 중에서 시를 쓰셨는데 마음은 안 늙어라는 그 한 문장이 저한테 다가오는 그 포인트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심지어 문법을 좀 틀리셨어요. 이제 안 늙어 이렇게 받침이랑 이렇게. 네, 틀리셨는데도 오히려 그 틀린 것이 그동안의 삶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진짜 그 말씀해 주셨던 진솔함이 그대로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 단어하고 단어를 이어서 문장을 만들어갈 때 말씀하신 것처럼 철자나 맞춤법을 신경 쓰다 보면 오히려 그게 장애물이 돼서 문장을 만들기가 훨씬 어려워지는 것과 똑같아요. 맞춤법을 좀 신경 쓰다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표현이 조금 제한이 되고 또 그렇다고 이제 표현을 막 자유롭게 하기 위해 맞춤법을 이걸 아예 안 다뤄야 되나 이래도 되나 이게 좀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건데요. 결국 성인 학습자에게는 국어는 읽고 쓰고 듣고 말하기를 통한 의사 전달 수단으로 사용돼야 되고요. 그 과정에서 문장의 뜻을 이해하고 더 충분히 상상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뭔가 그래도 우리 아직 이 성인 학습자분들 소통이 조금 주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렇죠. 자유로운 사실 표현이 좀 더 중요하다. 이 말씀 그렇죠. 해주신 것 같죠. 네. 맞아요. 생각해보면 저희도 학교 다닐 때 맞춤법에 대한 어떻게 보면 주입식 교육 때문에 받아쓰기 세대신가요? 저는 날라다녔죠. 땡땡땡. 받아쓰기 세대신가요? 전 물론 받아쓰기. 표현이 되게 제한적이신데요, 이분도? 맞춤법을 신경 쓰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 씨는 그 글쓰기, 글짓기 이런 거 되게 어렵지 않았어요, 뭔가? 그럼요. 그쵸.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엄청 틀리면 선생님이 엄청 뭐라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눅 들어서 더 표현력이 좀 부족했던 것 같긴 해요. 뭔가 이게 우리 약간 고정관념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어느새 생각해보니 저희도 그런 것에 영향을 좀 받아서 저희도 모르게 그런 맞춤법 좀 강조했던 거가 아닌가. 그래서 철자나 맞춤법 같은 경우에는 글을 쓰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그냥 익히도록 하는 게 좋고요. 쉽고 간략한 단어 위주로 학습자분들의 생각을 읽고 쓰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저희 이제 수업의 방향성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나눴는데 그럼 이제는 좀 구체적인 수업 방법 요것도 한번 얘기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아까 사연 내주신 분은 그 받아쓰기 이 맞춤법에 대해서 받아쓰기 수업을 좀 진행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좀 뭐 경험이나 생각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대현 씨 그럼 받아쓰기 수업 해보셨어요? 하고 계신가요? 저희 반은 받아쓰기를 안 하면 어머님들이 안 좋아하셔서 꼭 수업 마지막 부분에는 받아쓰기를 해서 우리 어머님들의 욕구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아, 이게 또 학습자분들이 받아쓰기 수업을 되게 좋아하세요, 그죠? 네. 그 할 때 좀 달라지시죠, 뭔가? 되게 수업을 하다가 어머니들 받아쓰기 해볼까 이러면 굉장히 늘 초롱초롱 해주시고 안 할 때면 선생님 받아쓰기 안 하나요? 또 이렇게 물어보실 때도 있고 해서 되게 수업 중간중간에 받아쓰기를 좀 활용하고 있어요. 이게 학습자분들 입장에서는 뭔가 받아쓰기를 해야 뭔가 공부했다라는 마음이 맞아요.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이러니까 또 우리 선생님들 입장에선 받아쓰기를 하는 게 좀 신나. 근데 이런 거에 대한 부작용 없을까요? 부작용? 맞고 틀리고가 굉장히 분명해지잖아요. 받아쓰기가.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맞추려고만 하시니까 글을 더 이상 쓰지 못하시는 경우들도 생기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학습 자체에 대해서 좌절을 느끼시는 경우가 많아요. 받아쓰기를 학습의 정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수업을 하시면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틀릴 때 또 어머니들 있잖아. 맞아요. 틀릴 때가 엄청 민감하셔서 한번 틀리면 틀리고 틀리셨지만 제가 정답을 써드리면 몰래 저 안 보는 줄 알고 틀린 걸 고치셔서 동그라미 이렇게 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맞는 게 중요하고 맞는 게 즐거움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학습보다는. 그리고 이게 좀 그 성인 문해학습자분들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일 수도 있는데 이걸 해도 틀린 거는 또 다음에 또 틀리시고 그러니까 이게 또 반복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는 것만 나오는 걸 좋아하셔서 그게 받아쓰기가 그냥 정말 능사만은 아니겠구나. 그 학습법이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아요. 이게 또 익숙해지면 또 이제 받아쓰기를 학습의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거야말로 좀 선택해서 잘 해야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사연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사실 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우리 학습자분들이 의욕을 잃지 않고 또 이 과정에서 자신감도 찾고 덩달아 이 배우는 과정이 즐겁게 느껴지시면 그게 모두가 바라는 바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춤법에 너무 집착하기보다는 뭔가 이 학습자분들의 표현과 이 학습자분들의 치유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하면 아마 이 부분도 우리 모두 즐겁게 학교 생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저희 앞으로 사연 하나가 더 와 있거든요. 네. 이번에는 5년차 문해교사 선생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세 분 선생님께서 딱 역할 잘 알아서 한번 해보셨으니까 느낌 아시죠? 살려서 한번 사연 읽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5년차 문해교사입니다. 5년차 같네요. 좋습니다. 글쓰기 수업을 하다 보면 학습자분들이 맞춤법에 대한 질문을 참 많이 하세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오싹까지 합니다. 뭐야? 그 이유는요. 저 역시도 맞춤법이 자주 헷갈리기 때문이에요. 헷갈리죠. 맞죠, 헷갈리죠? 네. 평소에도 어찌나 그렇게 헷갈리는 맞춤법이 많은지 자주 뭐가 뭔지 기억이 잘 안 나서 그때마다 초록창을 찾아보거든요. 근데 평소에는 큰 문제가 아니어도 문해 수업을 하다가 곤란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랍니다. 선생님 여기 엄마가 되면 알게 된다 할 때 되는 어떻게 써요? 그거는요. 그거 돼지할 때 쓰는 돼자야. 아니야 그거 된장할 때 대자로 써요. 되면할 때 돼가 돼지 되었나? 된장 되었나? 어머니 잠시만요. 뭐야, 선생님도 모르시나 봐. 저도 헷갈려요. 이렇게 웃음으로 넘기면서 때마다 초록창에 쳐보는 것도 한두 번이지 어쩜 이렇게 매번 헷갈리는지 민망하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은 진짜 공감이에요. 그렇죠. 수업할 때 이럴 때 있죠. 가끔 당황할 때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한 내용을 학습자분들께 그냥 바로 전달만 드리다 보니 학습자분들도 머릿속에 딱 남는 것 같지는 않았어요. 문빛날에서 자주 헷갈리는 맞춤법을 기억에 쏙쏙 남도록 한 번씩 싹 정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도와주세요, 문빛날. 문해교사 5년차 선생님의 사연 잘 들어봤습니다. 보니까 많이 공감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렇게 돼와 돼 이런 거는 꼭 수업 아니어도 일상생활에서도 헷갈릴 때 많잖아요.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왜 우리 깨똑으로 서로 이제 음.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데 그때도 뭐 예를 들어 다음에 봬요라고 말할 때 되게 헷갈리더라고요. 평소에는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뭐 직접 쓰려고 한다거나 그걸 말하려고 할 때 그거 설명해달라고 하면 되게 헷갈릴 때가 많아요. 맞아. 내가 아는 거를 누구한테 가르쳐 주는 건 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영상 보는 선생님들도 이럴 때 좀 난감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그 맞춤법 이런 설명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음. 첫 번째 사연에서 살펴봤는데 문해 수업 현장에서 맞춤법을 강조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번 사연처럼 선생님들도 좀 알아두시면 좋은 맞춤법 지식이 있죠. 자,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자주 헷갈리는 맞춤법 탑 7. 여기에 우리 학습자분들 또는 문해쌤들이 자주 헷갈려하는 맞춤법 7가지가 순위별로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하나 아는 게 있습니다. 네. 돼요 무조건 있습니다. 돼요 무조건 있어요. 네. 자, 6위 맞춰주셨습니다. 네. 선생님. 교사가 됐다. 교사가 됐다. 앞에 게 정답이죠. 되었다의 준말이니까 네, 됐다가 정답. 이 정도 뭐 상식 같은 수준 아닐까요? 표정 꼭 그렇게 하셔야 되나요? 요 됐은 요 돼자할 때 되는요 되어의 준말이잖아요. 그래서 되어를 넣어보고 말이 되면 됐다 또는 돼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아시죠? 우리나라 말에 이런 말은 없습니다. 네. 또 어떤 말들이 순위권에 있을까? 우리 김대현 선생님. 먹었다? 먹었다. 연음을 헷갈려 하셔서 먹었다. 소리 나는 대로 많이 쓰실 것 같아요. 먹었다, 먹었다. 네. 12위에 있었습니다. 12위. 7위까지는 안 됐어요. 아깝다. 안, 니은 받침, 어? 안, 니은, 히읗 받침. 아. 요것도 많이 헷갈려요. 요거 많이 있죠. 우와. 딱 나왔습니다. 자, 가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일단 읽는 것 같아요. 가지 않았다. 뒤에 게 정답이죠. 니은 히읗 받침이요. 네. 자, 왜 그런지도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실까요? 가지를 않는 건 왠지 가지를 사랑해야 될 것 같지 않아요? 꼭 껴안았다. 껴안았다. 가지를 정말 사랑해서 꼭 껴안아야 될 것 같은 근데 그런 가지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까 그럼요. 뒤에 게 맞죠. 니은 히읗 받침. 우리 니은 받침과 니은 히읗 받침도 많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니은 히읗 받침 같은 경우에는 아니하의 줄임말이잖아요. 그래서 아니하를 넣어보고 말이 되면 니은 히읗 받침을 쓰시면 되고요. 이랬는데 말이 뭔가 어색하다 그럼 니은 받침만 쓰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걸 구별할 수 있는 굉장한 꿀팁 하나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꿀팁 이런 거 좋아요. 좋아요. 네. 네. 쉽게 할 수 있는. 네, 이게 아니가 부사여서 네. 그 안을 손가락으로 한번 지워 보시겠어요? 네. 그래서 지웠을 때 말이 안 되면 니은 히읗이 들어가는 게 맞고요. 말이 되면 니은이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가지 않다. 말이 안 되네요. 안 되죠. 그럴 때는 니은 히읗이 정답. 말이 안 되면 김상호 선생님 안 못생겼어요. 근데 안을 지웠을 때 김상호 선생님 못생겼어요. 멍청해요, 안 멍청해요. 안 지워도 멍청해요. 말 되니까 니은 받침 확실하네요. 네. 또 어떤 게 있을지 한번. 네. 웬일? 왠지? 자, 역시 정확합니다. 좋습니다. 자, 어떤 게 맞을 것 같아요? 뒤에 게 맞을 거예요. 왜인지라고 할 때만 네. 앞에 왜, 이, 애자에 외자를 쓰고요. 그 외에는 다 나머지 전부 다? 네. 그러면은 우리 쉽게 그냥 왠지 할 때만 이 앞에 웬이다. 나머진 다 이 뒤에 웬이다라고만 기억하면 돼. 왠지만 기억하면 되겠네요. 그럼 왠지. 왜인지의 준말? 네. 왠지만 앞에 거다. 이거 근데 재밌는데요? 자, 서아선 이번에 또 하나 맞춰주실래요? 네. 보통 많이 헷갈려 하는 게 뭐뭐 든지, 뭐뭐 던지. 이거 많이 또 헷갈려 합니다. 우와. 이거는 왜 뒤에 게 맞죠? 너무 분량 많으세요? 굉장히 쉽습니다. 왜 뒤에 게 정답이 되냐면요. 뭐뭐 하던은 어떤 그 과거의 그 시절, 그 때를 의미하는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뭐 하던 때라고 하면 앞에 던이 되고 선택을 해야 되는 뭐 이거 하든지 저거 하든지 이럴 때는 이제 든을 사용합니다. 저희가 예전에 이렇게 외웠던 기억나요. 했던 하나 기억해서 과거에 내가 했던 경험은 다 던이고
그리고 이거는 보통 둘 중에 하나는 이렇게 양자택일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소 모양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래서 이게 이거는 둘 중에 하나 선택할 때는 으다 이렇게 기억했던 것 같아요. 이제 진짜 다시는 안 까먹겠어요. 시소 이거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면은 하든 말든 하든지 말든지는 이렇게 그러네. 으다. 하든지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괜찮아요. 말든지 하든지 말든지 으다. 음. 자, 지금 잘 맞히고 계신데요. 지금 힌트 주신 거죠? 아, 저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맞추다와 마치다가 뭔가 헷갈릴 것 같아요. 맞히다 맞추다. 네. 정확합니다. 오늘 컨디션 좋네요. 네. 이거 저도 엄청 헷갈리더라고요. 정답을 맞히다, 정답을 맞추다. 선생님 어떤 게 정답이죠? 앞에 게 정답이죠. 앞에 게 정답입니다. 정답을 맞히다, 정답을 맞추다. 요건 제가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우리 시험 볼 때 정답을 맞히거나 뭔가 관역 딱 맞추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서 웃음이 나와요. 그래서 히읗 들어갑니다. 네. 그리고 맞추다는요. 네. 깔맞춤. 네, 깔맞춤. 두 분이 네. 지금 깔맞춤이 네, 그거 깔맞춤인 그럴 거죠? 때는 뭐 제자리에 맞다, 조화롭다 이렇게 음. 쓸 때 이런 뜻으로 아. 쓸 때는 맞추다가 뭐 줄 맞아요. 맞추다. 음. 이제 2개 남았거든요. 와, 이건 어렵다. 이거는 저도 이건 헷갈리는데요. 자, 왜 그랬대? 왜 그랬대? 자, 이거는 정답이 앞에 거일 것 같아요. 앞에 거. 그렇다면 뒤에 게 정답입니다. 그렇다면 저는 앞에 거 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뒤로 액될 걸로. 뭐 쉽습니다. 네. 왜 그랬대? 아의 이는 전에 들은 것을 이제 그거네. 아의 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어의 이는 내가 직접 경험한 것을 어의 이로 쓰면 됩니다. 이거는 그럼 뭐뭐 했다고 해. 내가 전에 들은 거. 네. 그리고 요태는 그렇더라. 내가 해본 거. 네. 이렇게 구분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대망의 1위 하나 남았습니다. 우리 이건 김대현 선생님 마지막 맞춰주시죠. 뭘까요? 에요, 이에요가 많이 헷갈릴 것 같아요. 알고 있었던 내용을 연기처럼 하셨네요. 자, 한번 뜯어주시죠. 짜자잔. 맞습니다. 대망의 1위는 이름이 뭐예요? 이름이 뭐예요? 정답은 앞에 건가요? 뒤에 건가요? 앞에 거죠. 앞에 거. 이 예요, 에요는요. 요 에요, 예요 앞에 받침이 없으면 예요가 맞고요. 근데 앞에 만약에 받침이 있다. 그러면 이 에요를 쓰는 게 맞습니다. 에요는 없어요. 이렇게 해서 우리 헷갈리는 맞춤법 7가지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와. 오늘 이 영상이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다 같이 외치면서 마무리해볼게요. 문해 교육이 빛나는 오늘 저희 맞춤법에 대해서 얘기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맞춤법 수업 노하우 몇 가지만 말씀드리려고요. 아까 그 선생님들께서 지금 수업 중이라고 하거든요. 교실로 직접 찾아가서 한번 수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칠판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자, 가족이 모여서 식사해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해요. 가족 어찌 이가 됐어요? 그거 좀 읽기가 좀 이상한데요. 그렇죠. 어렵죠. 그러면 제가 이게 읽는 것과 쓰는 게 왜 다른지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가족이죠. 그런데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읽어요? 가족이. 기루 소리가 나요. 그죠? 근데 왜 기루 소리 나는지 제가 이제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이응이 있죠. 자, 이응은 이렇게 생겨 있으니까 가운데가 뻥 뚫려 있어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는 소리가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앞에 있는 글자의 받침이 뒤에 있는 뻥 뚫린 자리에 들어가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읽을 때는 가족이 쓸 때는 원래 생긴 그대로 써줘야 돼요. 그래서 가족이라고 소리 난다고 쓰는 게 아니라 가족 쓰고 이 올라가서 소리가 나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가족이 모여서 식사해요.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칠판에 있는 노래를 부르자 이 한 문장을 좀 먼저 한번 써볼게요. 지금 노트를 피셔서요. 한 글자 한 글자 또박또박 한번 써보시도록 할게요. 그런데 혹시 이 문장 쓰시면서 어려운 점이
여기 아의 이를 써야 되는지 어떨 땐 또 어의 이를 써야 되는지 헷갈린다는 말씀이시죠? 그때 조금씩 달라서 어떤 글자는 에, 어떤 글자는 안에 이를 쓰는데 그래도 규칙이 조금 있어요. 받침을 아의 이로 써야 할지 어의 이로 써야 할지 헷갈릴 때는 그 앞에 어떤 모음이 있는지를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나 오와 같은 모음이 있을 때는 바깥에 에를 써주시면 돼요. 요걸 우리는 1번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어나 그리고 우와 같은 모음이 앞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안쪽에 에를 써주시면 돼요. 이걸 우리는 2번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한번 볼까요? 노래 할 때 레 앞에 모음이 오죠, 오. 이 모음 오가 1번이죠. 그렇죠. 1번에 모음이 와 있으니까 1번에는 뭐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노래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산에 가면 모기 같은 게 많죠. 이런 벌레들이 많죠. 그죠? 그러면 벌레 할 때에는 아예인지 어예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벌레 모음이 뭐죠? 모음이 2번 모음이시죠. 그죠? 그러면 2번 모음이면 안쪽에 에, 그래서 우리는 벌레가 되는 거고요. 이 빨래도 에를 쓸 때 아예인지 어예인지 헷갈릴 때는 앞에 모음을 보시면 되는데 1번이죠. 그렇죠? 그러면 1번이니까 빨래 할 때 이렇게 에를 쓰시면 됩니다. 그때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읽어서 눈으로 익히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규칙이 있다 정도만 오늘 배워가시면 정말 많이 배워가시는 것 같아요. 자, 어머님들 이 칠판에 나와 있는 문장 제가 읽으면 한번 따라 읽어주세요. 수박을 먹는다. 저희 노트에다가 한번 이 문장 써볼게요. 우리 어머님들 문장 쓰시면서 좀 어려운 거 없으세요? 어쩌가 어렵습니다. 요것이 어려우세요? 을이 와야 되는지 느리 와야 되는지 어렵다는 말씀이시죠? 네. 네. 이거 저도 글 쓸 때 보면 을이 와야 되는지 느리 와야 되는지 헷갈리는데 앞에 글자에 받침이 있으면 요 이응자 을이 오고 요거 받침이 없으면 리을자 르리 와요. 좀 어렵죠? 그러니까 앞에 글자 보고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을이 오냐 르리 오냐 달라지거든요. 근데 요거는 쉬운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읽어보면서 고르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땐 한번 읽어보시면서 찾을 수 있거든요. 자, 이게 두 개 문장이 있어요. 자, 우리 1번이 맞죠? 자, 2번은 왜 틀렸을까요? 발음이 좀 이상하죠? 자, 아까 받침이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 사과 여기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으면 르리 와요. 자, 르리 오고 우리 수박 보면 여기에 받침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받침이 있는 거는 을이 오면 돼요. 우리 어머님들이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잘 말을 하고 계시니까 헷갈릴 때는 한번 읽으면서 써보시면 글을 바르게 또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떠셨어요? 저희 수업 노하우 한번 봤는데요. 아마 영상 보는 선생님들도 각자 나만의 노하우 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런 나만의 노하우를 우리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맞춤법으로 인해서 고민이 많으신 우리 선생님들 모두 파이팅입니다.